안녕하십니까. YTN 라디오 황보선의 출발 새 아침 황보선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대법원의 재상고심 결과 오늘 오전에 나오죠. 형량이 확정되니까 이제 사면 논란 더욱 본격화하겠죠. 부산시장 보궐선거에 최근 김영춘 전 국회 사무총장이 출마 선언했습니다. 여당 쪽에서는 처음이죠. 반면에 야당 국민의힘 쪽에서는 이미 예비 후보가 10명이 넘습니다. 이들 가운데 역시 전에 국회 사무총장을 지낸 박형준 동아대 교수는 일찌감치 출사표를 냈었죠. 두 부산시장 예비 후보 김영춘 전 총장, 박형준 전 총장과 잠시 뒤 인터뷰하겠습니다. 김학의 전 법무차관을 수사했던 부장검사가 이번에는 김 전 차관이 피해를 받는지 여부를 밝히는 수사를 맡게 됐습니다. 오늘 오전 0시 기준으로 코로나 신규 확진자 수가 500명 안팎으로 예상됩니다. 거리두기 단계 바뀔까요? 모레 토요일에 결정됩니다. 이런 가운데 경북 상주 BTJ 열방센터 관련 확진자가 660명을 넘어섰습니다. 정부는 치료비 구상권 청구한다는 방침입니다. 이스라엘에서는 백신 1차 접종 후에 코로나 감염률이 50% 절반 감소한다는 보고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미국에서는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탄핵 소추안을 두고 미 하원이 곧 표결에 들어갔습니다. 통과되겠죠. 우리 코스피 지수 3,000 돌파한 뒤에 공매도 금지 풀겠다 당국이 밝혔는데 정치권에서는 풀지 말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런 내용들 위주로 짚어보고 인터뷰를 해보겠습니다. 2021년 1월 14일 목요일 YTN 라디오 홍보선의 출발새 아침 시작합니다. 네, 4월 7일 있을 부산시장 보궐선거 앞두고 지금 뜨겁게 이제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여권에 비해서 야권에서는 예비 후보가 이제 10명 넘게 넘쳐나고 있는데 이 가운데 전 국회 사무총장을 지낸 두 분 날선 공방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황보선의 출발새 아침 1, 2부에서 차례로 이 두 분 연결해서 직접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여권에서 첫 부산시장 출마 선언한 김영춘 전 국회 사무총장 전화로 연결해서 현재 정치 현안 그리고 보궐선거 관련해서 여러 내용들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김영춘입니다. 예, 그저께 출사표를 냈었죠? 예. 근데 제 소개를 할 때 예. 제가 최근에 국회 사무총장을 6개월 동안 지냈는데 네네. 그 경력보다는 네. 해양수산부 장관을 2년 동안 지냈으니까 예. 전 해양수산부 장관으로 소개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다시 예. 김영춘 전 해양수산부 장관님 이렇게 제가 그럼 부르겠습니다. 예. 예. 그럼 김 장관님 네네. 근데 출사표 내신 게 좀 약간 늦은 것 같습니다. 야당에서. 예, 아무래도 국회 사무총장 맡은 지가 오래 되질 않았고 예. 또 코로나19 상황이 국회에서도 계속 진행이 되었습니다. 예. 또 정기국회를 마쳐야 되고 작년에 있었던 그런 정점 법안들이 처리되는 걸 기다려서 예. 사표 제출이 늦었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출마 선언 전에 노무현 전 대통령 뉴욕 참배하셨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어떤 이유에서 먼저 하신 겁니까? 제가 10년 전에 부산으로 귀향을 했습니다. 예. 그전에는 서울 광진구에서 국회의원을 재선을 했는데 예. 서울 지역구를 등지고 부산으로 돌아갔던 이유가 노무현 대통령이 작고하시고 난 뒤에 예. 그분께서 꿈꾸었던 지역균형 발전 또 지역주의 정치를 극복해보자. 예. 그런 마음으로 부산에 돌아갔기 때문에 네네. 말하자면 노무현 대통령 이어달리기를 한다. 그런 마음으로 부산에서 정치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고 노무현 그래서 출마를 앞두고 예. 노 대통령님의 그런 정신을 새기고 예. 좀 기도 좀 이어받자. 그런 마음으로 찾아뵈었습니다. 예. 그리고 출사표 내시면서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 부산의 운명 바꾸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 우리 서울이나 수도권에서는 잘 실감을 못 하시는 이야기인데 예. 서울에서 멀면 멀수록 살기가 힘들어지는 시대입니다. 예. 그래서 특히 가장 멀리 있는 부산이나 이런 지역은 지역 고사론까지 나오고 있는 그런 실정이거든요. 예. 지금 부산이 전국 7대 도시 중에서 노인 인구 비율이 가장 높은 도시입니다. 아, 예. 매년 청년층들이 빠져나가요. 예. 그러다 보니까 25년 만에 인구가 지금 50만 명이나 감소를 한 그런 상황입니다. 50만 명이나요? 예. 그래서 지금 위기의 부산이다 이렇게 한마디로 정의할 수가 있는데 네.
이제 위기의 부산을 어떻게 되살려낼 수 있을 것인지 그런 점들을 주로 고민하면서 이번 예. 선거에 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러시군요. 자, 이제 벌써 2021년 됐으니까 내년이네요. 2022년 내년에 가덕신공 첫 삽 뜨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가능한 예, 계획입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바쁘죠. 네. 그래서 제가 21년에 내년까지 첫 삽을 떠보겠다고 하는 네, 거는 네, 네. 지금 부산이 2030 세계 엑스포를 유치 신청을 해놨거든요. 예, 예. 그 엑스포 유치의 유치 심사에 통과하기 위해서도 그렇고 예. 또 이 엑스포를 성공적으로 잘 치르기 위해서도 29년까지는 신구항을 완성을 해야 됩니다. 네. 그렇게 역산을 해보면은 내년에 첫 삽을 안 뜨면 안 됩니다. 아하. 그래서 예. 올 2월 달에 가덕도 신구항 특별법을 국회에서 통과를 시키고 예. 그리고 이어서 추가적으로 관련 예산들을 확보해서 예. 내년에 첫 삽을 뜨는 그런 일정으로 가야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그런 일정이 차질이 없게 되는데 예. 과거에도 뭐 인천 영종도 공항 건설하는 과정이나 평창올림픽 때 KTX 강릉선을 네. 건설하는 과정에서도 빠른 속도로 일을 처리한 그런 전례가 있습니다. 예. 이번 특별법에 네. 그런 취지를 잘 담아 놓으면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2월에 특별법 통과 목표라 말씀하셨는데 이것도 그렇죠. 그럼 여야가 또 어떤 의견을 좀 모아야 될 텐데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뭐 우리 민주당은 이미 그런 입장으로 정리가 되어 있고요. 예, 예. 이 국회의원이 140명 가까이 민주당에서는 그 특별법 발의에 서명을 했지 않습니까? 네. 당 지도부도 그렇게 하시겠다는 의지가 있고요. 예. 이제 문제는 국민의힘인데 국민의힘 부산 의원들은 다른 비슷한 법안을 제출해 놓기도 했지만 예, 예. 당 지도부는 아직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고 특히 대구 경북 지역 의원들은 반대를 강하게 하고 있습니다. 예, 예. 이런 상황에서 이제 국민의힘의 태도가 결정적일 텐데 예. 민주당으로서는 성의껏 계속 논의를 해보고 예. 정 안 되면은 뭐 국민의힘을 빼고서라도 통과를 시켜야 되겠죠. 예. 지금 다급한 상황이니 2월에는 무조건 특별법이 통과돼야 된다. 이런. 뭐 저는 국민의힘이 네. 지지를 하고 찬성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 그러시군요. 알겠습니다. 근데 일각에서는 이제 이미 많이 나온 얘기인데 이제 김해 네. 신공항 백지화 때문에 백지화하고 이게 가덕 신공항 가닥 잡은 거 이게 뭐 선거용 아니냐 이런 비난도 있습니다. 뭐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지금 이 이야기가 이번 네. 선거 때 나온 이야기가 아니고 예, 자주 나왔죠. 부산의 신공항 이야기는 예. 2002년에 김해 돛대산에 민항기가 추락해서 129명이 사망을 했습니다. 예. 그것 때문에 안전한 신공항을 만들어야 된다라고 노무현 대통령이 네. 지시를 해서 검토가 시작된 일이거든요. 네, 네. 그때부터 18년이 걸렸습니다, 지금. 예. 지금까지 일이 안 된 게 잘못된 거죠. 예. 그런데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가 부산 시민이 원하는 그런 신공항과 정반대의 결론을 내렸습니다. 예. 그런 상황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이라도 그 물꼬를 바꾸어서 가덕도 신공항으로 가는 길을 열어준 거는 네. 천만다행한 일이지. 그런 거를 신공항 앞두고 선거를 앞두고 있다 그래서 안 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예. 부산이나 경남 지역으로서는 이게 절체절명의 어떤 생존의 그런 수단으로 간구가 되고 있는 거거든요. 예. 선거 앞두고 있다고 해서 그런 일도 하지 말자는 이야기입니까? 그건 아니죠. 네, 김영춘 전 장관님, 근데 최근에 또 이 권영진 대구시장, 또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하지 않았습니까? 이 서명했습니다. 이것도 강하게 그렇다고 비판하셨죠? 들었습니다. 예. 예. 그분들께서 왜 네. 그렇게까지 하시는지 저는 잘 이해가 안 됩니다. 대구 경북은 이미 예. 그 경북 지역의 통합 신공항을 건설하기로 하고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사안이거든요. 예. 그러면 김해 신공항하고 가덕도 신공항은 사실 거리가 얼마 되지 않습니다. 네. 뭐 고속도로로 연결한다 그러면 10분 정도 거리거든요. 예. 그런데 김해 신공항을 지금 뭐 신공항이라고 할 말을 붙이는 것 자체가 그 엉터리 같은 그런 장면인데요. 기존 김해 공항에다가 활주로를 옆으로 붙여서 한 30% 정도 승객을 늘려보겠다는 그런 계획입니다. 예. 그런 김해 공항 확장안이 엉터리이기 때문에 예. 과거에 잘못된 정치적 결정이었기 때문에 부산 시민들이 반발을 하고 지금 가덕도 공항을 요구하고 있는 건데 고속도로로 10분 거리에 있는 가덕도 공항을 가는 게 뭐가 그렇게 대구 경북 입장에서 잘못됐다고 하는 건지 저는 이해가 되지 않아요. 네. 자, 알겠습니다. 자,
야권에서는요, 박영춘 전 국회 사무총장이 진작에 그 수사표를 던졌습니다. 근데 이분이 공약 중에 이른바 어반 루프 사업이 들어가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강하게 비판하셨죠? 아, 예, 그렇죠. 예. 이게 왜 그렇게 비판하셨습니까? 이게 현실성이 없습니까? 뭐 미래 기술이죠. 그래서 예. 먼 미래에는 가능할 겁니다. 예. 근데 그분이 어제 뭐 반박하는 거를 발표하고 그랬던데 예. 보니까 한마디로 어설픈 공부가 초래한 황당 공약입니다. 황당 공약이라고요? 예. 예. 지금 미국에서도 예. 작년에 실험 트랙, 실험 튜브로 한 몇백 미터짜리를 만들어서 최고 속도 172km짜리 실험을 한 적이 있어요. 예. 이게 현재 가장 앞선 실험인데요. 예. 그 사람들에 의해도 지금 2030년까지 상용화 목표인데 전문가들은 그렇게 안 될 거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예. 박 후보께서 어제 우리나라의 그 유수한 관련 기술 전문가라고 했던 그 울산과학위원회 예. 교수님도 2035년까지는 상용화가 안 될 거다. 예. 이렇게 이야기를 하신 적이 있는데 지금 부산은 그야말로 경제가 쪼그라들고 인구가 빠져나오고 시민들이 숨이 깔딱깔딱 넘어가려는 분들이 많은 그런 위기의 도시인데 예. 이런 위기의 부산에 1년짜리 시장 보선이 1년짜리 아닙니까? 예. 설령 그 다음에 또 된다고 하더라도 5년 시장 임기 중에 이런 일들을 착수하기는 어려운 그런 상황이거든요. 예. 또 정부가 문재인 정부가 뭐 이런 기술에 돈을 뭐 10조 원 투자한다 그러는데 그것도 사실 거의 거짓말에 가까운 이야기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핵심 성장 동력 과제 예. 중에 13개가 있는데요. 예. 그 안에 이런 지금 이건 어반 루프라는 건데 네. 하이퍼루프라는 게 아주 단계 과제로는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하이퍼루프. 네, 네. 예. 이런 도시 안에 무슨 짧은 거리에 어반 루프라고 하는 이런 거를 추진한다라는 그런 언급은 없습니다. 아예. 네. 그런데 마치 그 이동체 기술이라 그래서 스마트 이동체 기술에 예. 10조 원을 투자한다 그렇게 돼 있는데 이 어반 루프는 사실 거기에는 거의 끼지를 못하는 과제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설픈 공부가 초래한 참극이다. 예. 참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그러셨군요. 자, 이제 방금 그런 돈이 있으면은 네. 그 어려운 위기의 부산 시민들에게 어떤 예. 일을 더 바로 해줄 수 있을 것인지를 고민하는 게 예. 1년짜리 임기의 이 보선 후보가 예.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자, 지금 야권에서는 박형준 전 국회 사무총장이 뭐 여론조사들 보면 좀 두각입니다. 이제 이분이 가장 앞으로 만약에 이제 선거 치르실 때 힘든 경쟁 상대가 될 것이다. 뭐 아무래도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으십니까? 예. 예, 부산에서는 네. 뭐 박 후보든 이현주 후보든 뭐 박성원 후보든 어떤 분들이 강해서 제가 두려운 상대다 그런 생각이 전혀 없어요. 예. 다만 부산에서는 국민의 힘이 강합니다. 예. 과거 30년 정도의 세월 동안 부산 정치는 거의 국민의힘이 독점해왔거든요. 예. 시민들께서도 계속 지난 지방선거 정도를 제외하고서는 국민의힘을 일방적으로 지지를 많이 해주셨고요. 예. 작년 4월 총선에서도 전국이 민주당이 우세한 분위기로 가서 결국 180석 가까운 의석을 만들었는데 부산은 거꾸로 6석에서 3석으로 줄어들었지 않습니까? 민주당이. 예. 이런 상황에서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시민들의 기존의 정서가 무서운 거지. 예. 국민의힘의 개별 후보들은 저는 무섭지 않습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자, 김영신 전 장관께서는 그 전에 오거돈 전 시장에게 양보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 전 시장이 성추행 사건 때문에 이제 이번에 이제 선거가 치러지는 것인데 이런 상황이니까 이제 사실 좀 불리한 정서도 있지 않겠습니까? 선거에서 얘기를 다시 그렇습니다. 그 정도 큽니다. 예. 그래서 저도 작년에는 저 스스로가 시장 선거에 안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했고요. 예. 그래서 국회 사무총장직도 수락을 했던 겁니다. 네네. 예. 그런데 연말에 민주당에서 수도 서울과 부산을 동시에 후보를 안 내는 상황은 있을 수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예. 여당으로서 그런 결정을 바꾸어서 후보를 내기로 한 마당에는 저도 거기에 따르겠다고 생각을 하고 예. 특히 부산은 서울보다는 훨씬 어려운 상황이니만큼 저라도 지금 제가 부산에서는 민주당 정치인 중에 제일 다선 의원입니다. 예, 예. 3선 의원 출신이고 예. 또 장관까지 지낸 그런
책임 있는 입장에서는 저라도 총대를 좀 매야 되겠다. 예. 그런 생각으로 출마를 결심하게 된 겁니다. 예, 또 예. 부산이 너무 어렵습니다. 예. 이 어려운 부산의 경제를 살리고 시민 민생을 정진시킬 수 있는 그런 일에 제가 미랄이 되겠다는 그런 생각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예, 김 전 장관님 끝으로요. 좀 짧게 예. 차별점 다른 후보들과 예, 한마디로 정리 좀 해주십시오. 예. 지금 이 위기 부산이 앞으로 20, 30년 운명을 결정할 수 있는 예. 중대한 결정이 앞으로 1년, 2년 사이에 다 이루어질 겁니다. 예. 가덕도 신공항 결정도 그렇고 예. 엑스포 유치 결정, 철도 시설 재배치 이런 일들이 다 이루어지게 되는데 예. 이 보궐선거에서 뽑히는 시장이 1년 임기 중에 예. 뭐 공부하다가 끝날 수는 없거든요. 예. 바로 일을 할 수 있고 또 이런 결정들을 힘있게 추진할 수 있는 집권 여당의 후보가 바로 저는 김영춘이라고 예. 생각을 하고 예. 시민들께 그런 점들을 적극적으로 호소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김영춘 전 해양수산부 장관이었습니다. 황보선의 출발사 아침 2부 시작합니다. 오는 4월에 있을 부산시장 보궐선거에 여야에서 국회 사무총장을 지냈던 두 분이 출사표를 냈죠. 방금 1부에서는요. 먼저 김영춘 전 해양수산부 장관과 인터뷰였고 이번에는 역시 국회 사무총장을 지낸 지금은 동아대 교수죠. 박형준 전 의원과 인터뷰하겠습니다. 박 교수는 비행기 탑승 시간 때문에 잠시 전에 미리 사전 인터뷰한 내용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박형준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자, 어제, 이 박 후보님의 가덕도 공약과 이른바 어반루프 공약에 대해서 김영춘 예비후보가 이 날선 비판을 이어갔습니다. 이 어반루프 공약이 특히 빌공짜 공약이다. 이렇게 하면서 심지어 이렇게 한심한 공약이다. 이렇게 맹공을 퍼부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어떤 입장이십니까? 저도 어제 입장을 발표했는데요. 깜짝 놀랐습니다. 김영춘 후보답지 않은 비판을 해서 좀 놀랐는데요. 어떤 의미에서는 저는 이게 문재인 정권의 무지와 오만의 바이러스가 김영춘 후보한테도 오염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어제 마침 민주당 의원들이 하이퍼루프 신기술을 보러 철도기술연구원을 찾아갔거든요. 문재인 정부 4대 핵심 기술, 그러니까 신산업 4대 핵심 기술 중에 하나가 하이퍼루프입니다. 그 하이퍼루프의 도시형 모델이 어반루프고요. 이것은 이미 테슬라가 로스앤젤레스에서 시험 구간을 만들고 있습니다. 먼 미래의 기술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10년 안팎에 이용할 수 있는 기술이고 이것을 부산이 다른 도시들이 다 한 다음에 소위 따라가는 추종자의 입장에서 접근하는 것이 아니고 선도자, 다시 말하면 퍼스트 무버가 되겠다는 그런 창의적인 기획을 가지고 해야 이게 도시 발전의 기폭제가 될 수 있는 거죠. 또 이것을 우리가 먼저 한다면 아시아에서 어쩌면 처음으로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런 것을 통해서 새로운 기술의 테스트베드로 이 부산을 만들 수 있는 것이기도 하고요. 공항과 이 도심과 그리고 다른 지역을 15분 거리 내에 연결할 수 있는 핵심 기술이기 때문에 또 탄소 중립형 기술이기도 합니다. 이것이 이런 모든 다목적을 갖고 또 공사비도 다른 철도에 비해서 오히려 적게 드는 그런 신기술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충분히 연구를 하지 않고 무조건 비판만 하고 보는 것은 부산 발전을 위해서 준비가 제대로 돼 있나 하는 생각을 하게 합니다. 그러면 박 교수님께서도 김영춘 예비 후보의 공약 좀 보셨습니까? 네, 봤습니다. 근데 우리 김영춘 후보가 부산에 대해서 깊은 고민을 아직은 하지 않았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글로벌 경제도시, 녹색도시, 문화도시 이런 주장은 수십 년 전부터 반복돼서 틀어보던 레코드고요. 우리 국민의힘 일부 후보도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무엇을 할 것이냐보다도 글로벌 경제도시, 문화도시, 녹색도시 이런 것은 부산이 아니라 다른 도시들에도 다 적용할 수 있는 것이고요. 무엇을 보다도 더 중요한 건 어떻게입니다. 왜 부산이 지금 서울보다 1인당 GRDP가 3분의 2밖에 안 되고 충남 같은 데는 절반도 안 되겠습니까? 충남보다도.
이런 상황을 타개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여기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되는데 예. 그런 고민이 좀 적다는데 이 아쉬움을 갖고 있습니다. 예, 그러시군요. 이른바 요즈마 그룹 코리아와 그 부산발 1조 2천억 원 규모의 글로벌 펀딩 조성 협약을 맺었다. 이렇게 해서 들었습니다.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구체적으로? 부산에 지금 청년이 매년 1만 2천 명이 떠나고 있고요. 예. 대학은 죽어가고 있고 이것을 통해서 새로운 기업과 창업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예. 정말 새로운 마중물이 필요하고 요즈마 그룹은 세계적인 이 스타트업 펀딩 그룹이고요. 예. 1년에 4조 정도를 운영을 합니다. 아. 이 요즈마 그룹이 부산에 2024년까지 부산에만 2천억 그리고 예. 5년 안에 1조 2천억을 스타트업 육성을 위해서 펀딩을 부산시하고 함께 하겠다라는 예. 약속을 한 것이고요. 예. 제가 이렇게 한 이유는 이번 그 부산시장 선거가 끝나면 바로 당일부터 사실은 업무에 들어가야 됩니다. 일도 없고. 네. 그래서 어떤 약속을 하면 약속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실천의 예.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그런 차원에서 추진을 한 것이고요. 사실 부산이 이런 그 청년이 떠나고 실업이 늘어나고 미래가 없는 그런 데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는 예. 부산 곳곳이 산학협력 도시가 돼야 되고 네. 창업이 넘치는 그런 도시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영상, 미디어, 문화 콘텐츠, 해양 바이오 등등 또 신물류 모든 분야에서 이 스타트업 기업들이 예. 활성화되는 그런 기반을 형성한다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예, 그러면은 이제 부산 청년 고용률을 60% 이상 높이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현실성이 좀 있습니까? 이렇게. 네, 지금 뭐 60%까지 높이는 것은 예. 두 가지인데 하나는 산학협력을 통해서 기업 취업형 대학으로 부산의 대학들을 변화시킬 것이고요. 예. 또 하나는 곳곳에 이런 창업 붐을 일으키고 또 이 새로운 신기술을 실험하는 테스트베드로 부산을 바꾸어감으로써 예. 이 청년 창업, 청년 취업이 활성화되는 그런 효과를 가질 것입니다. 예. 청년 고용률 60%는 네. 결코 불가능한 수치가 아닙니다. 자, 다음으로 이제 같은 날 서울시장 보궐선거도 열리는데 서울시 쪽은 이제 부동산 정책이 이제 최대 현안이다 이렇게 얘기들 하고 있는데 부산은 아무래도 이 가덕도 신공항 이게 최대 현안이다 이렇게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뭐 처음에 이제 이른바 김해 신공항을 백지화하는 그 국무총리실 산하에서 감사한 그 결과를 봤을 때 이건 사실상 김해 신공항을 백지화하는 거다. 그리고 가덕도 신공항 가닥을 잡은 것이다. 이렇게 얘기들이 나왔었는데 근데 이게 이번 4월 부산시장 보궐선거용 아닌가 이런 사실 비판도 나왔었거든요. 보궐선거용이라고 해도 관계없습니다. 빨리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예. 지금 김해공항 어차피 다시 하기 힘드니까 빨리 백지화 선언을 해줘야 됩니다. 아, 오히려. 그리고 2월 달에 이 가덕도 특별법을 만들어줘야 되고요. 예. 가덕도 공항은 단순히 부산공항을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경쟁력이 있는 또 하나의 국제 물류 허브 공항을 만든다는 계획이고 이것은 남부권 전체의 공항으로라는 관점으로 생각을 해야 되고요. 예. 국가 경쟁력의 차원에서나 지방 균형 발전의 차원에서나 또 남부권 경제의 활성화라는 차원에서 빨리 할수록 득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정치적으로 득을 봐도 괜찮습니다. 빨리만 2월 달에 가덕도 특별법이 통과되도록 김영춘 후보가 열심히 노력을 하고 예. 민주당이 그것을 통과시킨다면 예. 우리도 적극 지지할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가덕도 신공항에 차질 없는 이 추진 위해서는 여권 인사가 이 부산시장이 돼야 된다.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물론 이제 민주당 쪽에서 나온 얘기인데 이 얘기는 타당하다고 보십니까? 저는 타당하지 않다고 보고요. 예. 가덕도 신공항은 30년 동안 부산의 염원입니다. 이것이 정치 논리로 그동안 계속 이렇게 저렇게 변질되고 지연되고 또 제대로 안 된 것이거든요. 예. 이 공항이 정말 남부권 전체 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혁신의 인프라이기 때문에 이 혁신의 인프라를 만들어야 된다는 데는 여야가 따로 없습니다. 그리고 이 정권 차원에서 특별법을 통과를 시킨다면 박수를 받을 일이지만 예. 실제로 가덕도를
어떻게 만들고 어떻게 활용하느냐는 10년여에 걸친 일입니다. 이 일을 하는 데에는 정권이 그동안 여러 번 바뀔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와 관계없이 여야가 힘을 합쳐서 추진해야 될 사안이라고 봅니다. 예, 그러면은 이제 일찌감치 출마 선언하셨는데 여당 쪽은 사실 좀 늦은 것 같습니다 보니까 김영춘 이제 후보가 처음으로 한 것이고 그래서 근데 이제 국민의힘 쪽에서는 지금 10명이 넘는 예비 후보가 나왔습니다. 이제 이게 많은 분들이 나왔는데 당내 경선에서 일단 좀 승리하실 자신 있습니까? 네, 지금 여론조사로는 제가 좀 앞서고 있기 때문에 예. 이 여세를 대세로 몰아가기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당내 경선이 일찍부터 시작되다 보니 또 많은 후보들이 나오다 보니 좀 혼탁한 분위기도 있습니다만은 그런 것을 넘어서 당내의 그 한 팀 내의 아름다운 경선이다 하는 원칙을 가지고 예. 끝까지 임할 것이고요. 지금 현재의 추세를 계속 이어가는 것이 저의 목표입니다. 예. 박 교수님께서는 이제 경력이 다양하십니다. 지금 교수시고 또 시민운동가, 의원, 또 청와대 정무수도 지내셨고 또 국회 사무총장도 지내셨고요. 이런 경험들이 앞으로 부산시장 만약에 되시면 하시는데 큰 바탕이 되겠다. 이런 말씀 하신 걸 제가 들었는데. 네네. 가장 중요한 것이 새로운 리더십에 있어서 세 가지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생각의 힘이고요. 오랫동안 이 나라나 부산을 위해서 정말 면밀하게 비전과 대안을 준비해왔느냐, 또 그런 것들을 구체적인 정책으로 만들 수 있느냐 하는 생각의 힘이고요. 두 번째는 정치적 리더십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시정이라는 것은 종합행정이자 또 종합적인 정치입니다. 그런 정치적 력이 없으면 실제로 부산이라고 하는 그 어려운 여건에서 대한민국 중앙정부를 상대로 해서 또 국회를 상대로 해서 제대로 이 일을 만들어내기가 어렵고요. 세 번째는 일머리라고 생각합니다. 오랜 경험을 통해서 정말 조직 경험이든 또는 시민운동 경험이든 학계의 경험이든 이런 그 경험을 통해서 쌓여진 네트워크와 또 일을 처리하는 방법에 대한 지혜 이런 것들이 필요하고요. 그런 것을 위한 실천력이 정말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해서 그런 리더십을 한번 보여보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예. 박 교수님 지금 서울시장 보궐선거도 같은 날에 열리는데 특히 이제 서울시장 쪽 관련해서는 안철수 대표가 이제 단일화 관련해서 지금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안 대표가 사실 박 교수님께서 만나시기로 하지 않으셨습니까? 네, 비공개적으로 잠깐 뵈려고 했는데 그게 알려지고 또 지금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서울시장 선거가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이 시장 선거에 대한 입장이 앞으로는 원보이스로 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제가 그전에는 개인적인 의견을 많이 말씀드렸지만은 지금은 당의 입장에서 전체 서울 부산시장 선거를 이기고 특히 서울시장 선거에서 야권 단일 후보를 실질적으로 만들어서 임해야 된다는 원칙이 있기 때문에 그 입장에서 당이 원보이스로 접근하는 게 옳다고 보고 그래서 개별적으로 만나서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하는 것이 꼭 바람직하지는 않겠다 이런 입장에서 미루었던 것이죠. 자, 주제를 좀 바꿔보겠습니다. 오늘 박근혜 전 대통령 대법원 최종 확정 판결이 나오는데요. 이 관련해서는 이제 전직 대통령들 사면에 대한 박 교수님의 의견 좀 듣고 싶습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사면은 특히 전직 대통령에 대한 사면은 국민 통합이라고 하는 큰 원칙이 가장 우선적인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대통령에게 특별한 정치적 권한을 준 것이고요. 정말 대통령이 국민 통합을 할 의지가 있다면 전직 대통령이 이미 4년째 영어의 모험이 돼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안타까워하고 사면을 바라는 많은 국민들의 바람들이 또 있지 않습니까? 한쪽에서는. 그 점을 중시해야 되고 사면이라는 것은 결국 자신의 정치적 지지층을 설득해야 되는 문제지 자신의 정치적 지지층 견해에 동조하거나 아부하는 문제가 아니다. 그런 면에서 이것은 지지층을 보는 것이 아니라 국민 전체를 보고 오히려 상대 지지층을 보는 그런 폭넓은 정말 국가 지도자로서의
안목과 의지가 필요한 것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면 그 말씀은 이제 대통령의 어떤 결단을 지금 주문하시는 겁니까? 이 문제는 대통령밖에 결단할 분이 안 계십니다. 아, 예. 근데 일각에서는 또 박근혜 전 대통령, 그다음에 이명박 전 대통령을 분리해서 사면해야 된다 이런 얘기 나옵니다. 이거는 어떻게 보십니까? 만약에 그런다면 그건 일종의 정치 공작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사면의 의미가 퇴색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 하려면 한꺼번에 다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시죠. 네, 알겠습니다. 박 교수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박형준 동아대 교수였습니다.